안녕하세요, 텍스맨 서유빈입니다. 요새 세무조사 문의도 정말 많아졌고 세무조사 사례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조사 말만 들어도 굉장히 무서운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갑자기 3년 전 나의 통장 내역을 꼬아서 이거 왜 썼고 돈이 왜 들어왔는지 설명해라 그러면 바로 설명 가능하신가요? 잘 안 되실 겁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거 문제 없어, 괜찮아, 그냥 넘어가 라고 하시지만 한 2, 3년 뒤쯤 가시면 그게 뭐였더라? 라고 하세요. 이렇게 세무조사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2, 3년 뒤쯤에 나오기 때문에 그 과거 것을 꺼내서 다시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막심합니다. 또한 세무조사는 1년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적게는 2, 3년, 많게는 5년치까지 나오기 때문에 다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고요.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와서 추징세액이 0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경험해 봤을 때 딱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세무서에서도 어떤 혐의점을 잡고 나오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없이 끝나는 경우는 없어서 다들 아마 세무조사라는 말만 들으셔도 가슴이 철렁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세무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기조사가 있고 비정기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조사라고 하면 무작위로 선정된다라고 하는데 완전 랜덤은 아니고요, 내부 시스템에서 걸러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업종 평균 대비해서 이익률이 너무 과소하다든지 아니면 적격증빙률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이 적격증빙률이 뭐냐, 세무서에서는 여러분이 쓴 비용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이것들이 적격증빙인데 내가 신고한 비용이 내가 쓴 어떤 적격증빙들보다 훨씬 높다면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비정기조사인데요, 이 비정기조사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국세청에서 아주 명백한 혐의를 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조사는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신고된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부동산을 샀거나 값비싼 차량을 샀다고 해볼게요. 국세청에선 이 사람이 신고된 소득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샀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를 누락했거나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리하면 우린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가 있는데 정기조사는 신고 소득률이 떨어질 때, 비정기조사는 어떤 명백한 혐의가 있을 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법인과 개인의 경계를 흐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인카드로 주말에 제주도를 가서 썼다고 해볼게요. 물론 법인카드를 사업상으로 제주도를 가서 썼을 수도 있죠. 이게 사업상 쓴 게 맞는지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데 증빙을 갖춰놓지 않으시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적경비로 보기 때문에 법인의 비용 처리가 안 돼서 법인세가 나올 것이고, 이걸 또 개인이 가져간 걸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까지 나옵니다.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기조사 중에 또 많은 부분이 제보조사인데 제보조사 안에서도 가장 많은 게 또 차명계좌입니다. 실제로 어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원장님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관리하시는 실장님의 계좌로 돈을 받으신 거예요. 이걸 어떤 학부모가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는 문제가 안 되지만 소득세와 그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9년이어서 과태료가 50%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5년 동안 누락한 그 매출이 20억이었는데 세금으로 부과된 금액이 자그마치 18억 5천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장만 맡기면 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기장은 사실 회계 처리에 대한 기술일 뿐이지 거래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대표님만 알고 계시다고 보면 됩니다. 대표님들께서도 기장하는 세무사나 담당자에게 그 실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현황 파악이랑 세무사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황 파악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기간에 어떤 세목으로 조사가 나왔는지, 조사 기관이 일반 세무서인지 아니면 지방국세청인지 세무사 상담을 하면서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사전에 숙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관들과 초도 미팅을 대표님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하지 않는다면 오픈하지 말아야 할 정보까지 오픈을 하면서 세무 리스크를 키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세무사와 상담을 사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장부를 아예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의류를 도소매하시는 분이어서 현금 거래가 굉장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조사 사유가 현금 매출에 대한 부분은 세무서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나온 상황이었는데, 이때 관건은 뭐냐면 매출은 이미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매입에 대해서 충분히 증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입 장부까지 같이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무서에서도 어떤 자료가 있으면 손장부라도 갖고 오면 그거라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세무조사라는 얘기만 듣고 장부를 다 폐기해버리시는 바람에 그것도 입증을 못하고 내지 말아야 할 세금까지 같이 내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무조사관들도 사람입니다. 너무 초면에 공격적으로 하시거나 카지노의 차무식처럼 하시면 조사관들도 단단히 마음을 먹고 조사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사관들에게는 최대한 친절하고 협조적으로 하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회피형인 사장님들이 있어요. 세무조사가 나왔다 하면은 그냥 회계팀 직원한테 맡겨버리고 본인은 모르겠다로 일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나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지게 되고, 그렇다 보면 내지 말아야 할 세금까지 같이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건 본다라는 건 없지만, 첫 번째로는 공제감면에 대해서는 무조건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연구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조사관 입장에서는 이 연구비 세액공제 하나만 잡아도 추징할 세액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연구원들의 겸직 여부나 그 연구의 실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 공제감면이 아니라 재무제표와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비용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외주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계약서가 있는지, 그 계약서와 대금 지급 시기가 또 일치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업체마다 비용들 단가가 일치한지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에 대해서도 많이 체크를 하는데요. 실제 장부상 적혀 있는 재고와 창고에 가보면 있는 재고의 현황이 다른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인세나 소득세의 영향이 크게 되니까 재고 자산을 또 미리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제 소명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무조사관들도 결국에는 윗선에 결재를 하고 2, 3년 뒤에는 감사를 받는 구조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갖다 줘야 그 조사관들도 인정을 할 텐데, 계속 말로만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는 절대 안 되고, 좋은 소명 자료의 요건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을 증명하는 1차 서류, 계약서나 인보이스, 그 다음에 통장 내역들 같은 것들이 1차 서류가 되겠고, 2차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카톡, 내부 결제 서류 같은 내부 서류들이 2차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또 연도별로 항목별로 정리해서 엑셀로 갖다 주는 게 좋습니다. 누가 봐도 바로 결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소명 자료가 좋은 소명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상담하실 때 좀 들었던 건데 세무조사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나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업종별로 수십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쓰이는 필수 체크리스트 8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가지급금입니다. 매년 이자만 내시고 원금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일시에 과세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이라도 급여를 높이거나 매년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원금을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임원 상여금인데요. 상여금은 법인의 비용 처리가 되지만 배당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상여금을 배당처럼 가져가시곤 하는데, 지급 규정 없이 가져가시면 굉장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이익에 연동되게끔 지급 규정을 세분화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법인카드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역에서 쓴다라고 했을 때는 내부 기한서를 꼭 만들어서 사업과 관련해서 썼다라는 부분을 사후에라도 꼭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차명계좌인데요. 이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차명계좌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입니다. 소득을 다른 데로 누락시켰기 때문이죠. 만약에 법인 매출 대금을 법인으로 안 받고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고 해볼게요. 이게 밝혀지면 법인의 매출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나오고 법인세가 나오고, 그걸 또 개인이 가져갔기 때문에 소득세까지 나옵니다. 이 세 개를 다 같이 받게 되면 내가 매출 누락한 만큼 세금이 나오는 그런 마법을 맛보시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증빙 없는 가공거래입니다. 자료상들한테서 자료를 사오는 순간 가공거래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번은 재고자산이나 외상매출금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자산을 관리하는 건데요. 재고자산은 내가 수불부에 맞게 지금 실질 재고와 수불부가 맞는지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세법이 바뀌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수기일 2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은 내가 원하는 때에 비용 처리, 대손을 통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해에 법인세도 줄일 수 있고 잉여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7번은 정책자금인데요. 요새 지원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받은 걸 세무서가 모르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압니다. 연구비 세액공제와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연구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꼭 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지는데 법인 대표님들이 세무 리스크 없이 좀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절세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절세에서 핵심 키워드는 분산입니다. 법인에 쌓인 잉여금, 이건 법인이 폐업하면 주주에게 일시에 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 잉여금을 쌓아서 사업을 확장하실 게 아니라 매년 적정한 배당을 통해서 기간을 분산하고 주주가 내 1인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로 구성해서 소득을 분산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제나 감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있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쓸 때 외주가 아니라 내부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4대 보험을 부담하더라도 세액공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득인 경우가 많고, 채용한 직원이 청년이라면 이익을 훨씬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지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사랑 별도로 직원의 복지를 위한 기금을 별도로 설립하는 겁니다. 만약에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기숙사 임차보증금을 그냥 회사에서 내게 되면 비용 처리가 안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출하게 되면 전액 비용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절세 효과가 있고 직원 입장에서도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세의 핵심 키워드 중에 법인 전환과 가업 승계가 있는데요. 이건 또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 PD님과 얘기해서 제대로 된 컨텐츠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대표님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세금은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정산입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회계는 너무 어려운 것, 세금은 나는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들도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세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텍스맨 서희빈이었습니다.